요즘 65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9명이 건강식이라 믿고 먹는 이 채소가 사실은 하룻밤 사이에 뇌졸중 위험을 3배나 높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 어렵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뇌를 지키는 단 15분의 방법과 함께 우리가 평소 자주 먹는 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9가지 채소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저녁 몸에 좋은 식단으로 든든하게 챙겨 먹고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에 힘이 빠집니다. 전날까지 멀쩡했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이는 9가지 채소를 공개하고 이들을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0세를 넘기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겪습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속도가 떨어지고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게다가 약물의 상호작용은 훨씬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죠. 심지어 수분을 필요로 하는 방식조차 달라집니다. 그 결과 낮에는 건강을 지켜주는 샐러드가 밤에 먹으면 혈전이나 출혈 위험을 높이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은 낮엔 심장을 보호하지만 혈액응고 억제 약과 함께 먹으면 피가 너무 묽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근은 낮엔 눈과 피부 건강에 좋지만 밤에 생으로 먹으면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건강식품을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지식이 곧 힘입니다. 내 몸이 나이와 함께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한다면 음식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다시 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채소를 살펴볼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시금치 언제 드셨나요? 어제였나요? 이번 주였나요? 저는 이걸 두 얼굴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수십 년 동안 시금치는 건강의 상징이었죠. 의사, 영양사, 심지어 만화 속 캐릭터까지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세진다, 젊음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 대부분은 틀리지 않습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심장과 뼈 건강을 돕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금치가 도움이 되는 친구에서 위험한 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몸속의 칼슘과 결합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 물질을 잘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며 칼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물리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이라는 미세한 입자를 만들죠. 이 결정은 모래알처럼 작고 조용히 혈관을 따라다닙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수개월, 수년이 지나면 이 입자들이 쌓여 혈관을 좁히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점점 줄입니다. 결국 아주 작은 혈전 하나가 그 좁아진 혈관을 막으면서 조용한 뇌졸중이 찾아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저 평범한 밤 사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제가 만났던 박길수라는 소방관 출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정말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시금치 샐러드를 먹고 식사 후에는 의사 처방대로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로 몇 년간 이어온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아내가 그를 부엌 테이블에 쓰러진 채로 발견했습니다. 말은 제대로 안 나오고 커피는 쏟아져 있었습니다. 수면 중 뇌졸중이 발생한 것이었죠. 검사 결과 그의 뇌혈관은 석회화되어 좁아져 있었고 혈액 속 칼슘과 옥살산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박길수님은 살아남았지만 다시는 운전할 수 없었고 걸을 때마다 보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난 그냥 건강하려고 한 건데
매일 먹던 샐러드가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이건 시금치가 나쁜 음식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도움이 되던 음식이 나이 들어서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모르면 누구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시금치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중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금치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세요. 이때 신장이 더 활발히 작동해 옥살산을 효과적으로 배출합니다. 칼슘, 비타민 D 보충제나 신장, 심장 질환이 있다면 시금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이 다음 채소는 심장 건강에 좋다고 믿고 대부분의 어르신이 챙겨 드시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의 약효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이니 끝까지 함께 하세요. 두 번째 위험 채소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수십 년 동안 착한 식습관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브로콜리는 조용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채소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복용 중인 약과의 충돌 때문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혈압약, 혈전 예방약, 아스피린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약 복용 중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다음 이야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브로콜리에 아주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니 좋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와파린, 플라빅스, 아스피린처럼 혈전을 예방하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이 비타민 K가 약효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위험을 만드는지 설명드릴게요. 혈전 예방약을 복용하면서 브로콜리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 혈액이 너무 끈적해져서 혈전이 잘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일주일 단위로 섭취량이 들쑥날쑥하면 약효가 예측 불가능해져 혈액이 너무 묽거나 너무 진한 상태를 오가게 됩니다. 문제는 몸이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정상처럼 느껴지다가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윤복희 씨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로 서울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 처방대로 모든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매일 저녁 올리브유와 찐 브로콜리를 꼭 챙겼습니다. 심장에 좋다는 말을 믿고 10년 넘게 꾸준히 이어온 습관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브로콜리가 혈액 희석제의 약효를 뒤흔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결국 그녀의 혈액 수치는 불안정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잘 멈추지 않다가도 갑자기 너무 진해지고 균형이 완전히 깨졌죠.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단순한 두통과 약간의 혼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순식간에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출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즉, 뇌혈관이 터졌는데 피가 너무 묽어서 응고되지 않았던 겁니다. 윤복희 씨는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은 보행기를 사용해야 하고 말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녀는 지금도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혈관은 더 얇고 더 약하고 더 쉽게 손상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문제도 7080대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식과 균형입니다. 브로콜리는 여전히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좋음을 유지하려면 절제, 일관성, 의료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건강식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채소로 넘어가 볼까요? 아마 이번 이야기는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이 채소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저녁 샐러드에 넣는 단골 재료입니다. 하지만 먹는 시간에 따라 건강식이 될 수도 위험한 밤의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메인 상추 이름만 들어도 신선하고 가볍죠. 저녁에 샐러드 한 그릇 먹으면 속도 편하고 칼로리도 낮고 오늘도 잘 챙겼다는 뿌듯함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60세 이상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로메인 상추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게 낮에는 정말 좋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순환을 돕고 뇌를 맑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밤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그때 상추의 질산염이 추가로 혈관을 확장시키면 혈압이 너무 낮아져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어르신은 혈압약도 복용하고 계시죠. 이 둘이 겹치면 야간 저혈압 발작, 즉 뇌가 잠깐 산소 공급을 잃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로메인 상추가 약한 이뇨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즉 밤에 먹으면 소변으로 수분을 빼내는데 잠자는 동안엔 물을 보충하지 않으니 몸이 탈수 상태로 변합니다. 탈수된 피는 끈적해지고 그 피가 좁은 혈관을 지나면 작은 혈전이 생겨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로메인 상추를 저녁보다는 점심에 드세요. 낮 시간대에 먹으면 질산염이 제대로 대사되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저녁에 드신다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씨알류와 함께 드세요. 이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메인이나 상추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신다면 수분 보충을 더 신경 쓰세요.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밤사이 혈압이 너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콘텐츠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니어 헬스 실전 정보로 돌아옵니다. 다음 네 번째 채소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간식이죠. 아삭아삭하니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샐러리입니다. 칼로리 낮고 식이섬유 풍부하고 샐러드에 넣기에도 좋아. 가장 안전한 채소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샐러리는 모든 채소 중에서도 천연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강력한 이뇨 성분까지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제가 이중배수 효과라고 부르는 위험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나트륨이 몸의 수분을 붙잡아 두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곧 이뇨 성분이 작용해 몸속 수분과 함께 전해질 칼륨, 마그네슘 등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락가락하고 피는 끈적해지고 심혈관계에 극심한 부담이 가게 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은 이 변화에 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어지럼증, 부기, 맥박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샐러리를 저녁에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잠자는 동안 원래 혈압이 떨어지는데 이때 탈수까지 겹치면 심장과 뇌의 혈류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다섯 번째 채소로 넘어갑니다. 아마 이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의사들도 심장에 좋다고 권하는 채소지만 그 효능이 너무 강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비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를 드시죠? 비트는 요즘 혈압을 낮추는 천연식품으로 시니어 사이에서 인기가 높죠. 비트즙이나 샐러드로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비트가 너무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비트를 함께 먹으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고 어지럼, 실신, 심하면 저혈압성 뇌허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비트에는 혈당에 영향을 주는 베탈라인과 신장결석, 혈관석회화 유발하는 옥살산 성분이 많습니다. 콩팥 기능이 약한 어르신은 이 성분이 몸에 쌓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를 먹으면 소변이 붉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혈뇨라면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대변색도 바뀌어 장출혈 신호를 가릴 수 있습니다. 비트 안전 섭취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처음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비트즙은 피하고 생비트, 삶은 비트만 소량 섭취하세요. 아침, 점심 시간대에만 섭취하시고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세요. 복용약이 있다면 비트를 먹는 것을 의사에게 반드시 알리세요. 이제 6번째 채소로 넘어갑니다. 이건 여러분 냉장고에도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샐러드, 볶음, 잡채, 어디에나 들어가는 채소죠.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이 채소는 담배와 같은 가짓과 식물입니다.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색깔도 예뻐서 건강식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면역 반응이 예민해진 시니어에게는 이 화려한 색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파프리카엔 솔라닌, 알칼로이드 같은 신경 자극, 혈관 염증 유발 물질이 있습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나 만성 염증이 있는 분은 이게 혈관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파프리카엔 살리실산이 많아 아스피린 계열 약과 비슷하게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혈전 예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프리카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안전 섭취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초록색 파프리카를 선택하세요. 가급적 익혀서 드시고 생으로는 소량만 드세요. 저녁보다는 낮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나 혈전약 복용자는 주의하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6번째 채소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당신의 혈당을 은밀하게 교란시키는 채소, 그 이름은 곧 공개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7번째 채소를 알아봅시다. 혹시 약을 하루에 3가지 이상 복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7번째 채소는 바로 버섯입니다. 고기처럼 쫄깃한 식감, 깊은 감칠맛 덕분에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식의 필수템으로 사랑하죠. 칼로리도 낮고 영양도 풍부하니 누가 봐도 완벽한 식재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버섯이 약의 효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버섯에는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작용시키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즉, 어떤 버섯을 자주 먹느냐에 따라 약이 제대로 듣지 않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은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이 있어 혈전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송이버섯은 칼륨 함량이 높아 심장약이나 신장질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버섯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있어 우울증약, 항불안제와 함께 복용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버섯 안전 섭취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흰 양송이, 그러니까 일반 버섯 위주로 선택하세요. 버섯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하는 것 아시죠? 하루 섭취량은 소량으로 제한하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약사나 의사에게 상의하세요. 8번째 채소는 호텔 코스 요리나 특별한 식탁에 자주 오르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겉보기엔 세련되고 건강해 보이지만 이 채소가 밤에 먹으면 조용한 탈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아스파라거스는 천연 이뇨 효과가 강해 먹은 뒤 몇 시간 안에 소변 냄새로도 느껴질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혈액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가 진해지고 혈류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 탈수 효과가 수면 중 혈류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엔 원래 수분 섭취가 없기 때문에 아스파라거스의 이뇨 작용이 겹치면 피가 걸쭉해져 뇌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그 결과 아침에 어지럼증, 피로감, 입마름 같은 경미한 전조 증상을 겪게 되죠. 아스파라거스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점심 이전에 드세요.
그리고 물 한 잔 이상과 함께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뇨제나 혈압약 복용자는 섭취 전 의사 상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여전히 훌륭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엔 시간과 수분의 균형이 생명이에요. 타이밍과 수분 보충만 잘 지키면 당신의 식탁 위에서 안전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 채소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항상 있는 채소, 거의 매일 먹는 바로 그 음식 토마토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합니다. 심장에 좋고 피부에도 좋고 건강이 상징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60세 이후 이 착한 채소가 뇌졸중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토마토 기반 음식을 드시면 위험합니다. 수면 중엔 해독, 재생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토마토의 산성과 활성 물질이 이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혹시 혈압약, 순환약,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토마토는 약의 흡수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수분이 부족하거나 전해질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면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뇌혈류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 안전 섭취 가이드도 알려드릴게요. 밤에는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점심까지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시금치, 호박씨 등 미네랄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세요.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토마토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 1회 정도만 생토마토 위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혹시라도 어지럼, 두통, 말 어눌함이 발생했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토마토는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몸이 달라지고 같은 음식이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엔 양보다 타이밍, 식품보다 균형이 생명을 지킵니다. 이제 9가지 채소의 진짜 얼굴을 아셨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부모님,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지키는 생존 가이드입니다. 60세를 넘어서면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먹는 방식이 더 중요해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9가지 채소, 놀라움과 당혹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죠? 평생 채소는 무조건 좋다고 배워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60세가 지나면 신장 기능이 예전만 못하고 혈관은 더 약해져요. 수분 유지도 달라지고요. 게다가 고혈압, 당뇨, 심장약을 먹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던 채소도 약과 엮이면 위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몸의 상태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같은 샐러드라도 점심에 먹으면 기운을 주지만 밤에 먹으면 피를 끈적거리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마늘은 적당히 요리에 쓰면 심장에 좋지만 약과 함께 과하게 쓰면 피가 너무 묽어질 수 있고요. 당근은 낮엔 좋지만 밤에 생으로 먹으면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이 뜻은 절대 채소를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이 힘이에요. 나이 들면서 바뀐 몸을 제대로 이해하면 음식이 다시 약이 될 수 있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꼭 맞는 방식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오늘 들은 9채소 중 이건 진짜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느끼신 건 어떤 채소였나요? 그리고 앞으로 식사 습관에서 어떤 부분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건강해지는 우리 가족처럼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요. 더 건강하고 더 명료하고 더 당당한 삶으로 함께 걸어갑시다.